안녕하세요, 전 남친. 저는 이제 당신 어머니의 개인 의사입니다. 5년 만에 돌아온 서울의 밤은 차가운 비를 품고 있었다.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급 오피스텔 창가에 선 윤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시리스케이프를 내려다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과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세련되어 보였다. 미국 최고의 심장외과 전문의 중 한 명으로 명성을 쌓은 그녀에게 가난하고 상처받기 쉬웠던 과거의 윤서연은 이제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세차게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잊고 싶었던 기억의 편린들을 끈질기게 소환했다. 5년 전 바로 오늘 같은 비 오는 날이었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던 그날. 당시 그녀의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 강태민이 차가운 목소리로 이별을 고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냉소가 가득했다. 서연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너와 나는 사는 세상이 달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넌 내 옆에 설 자격이 없어.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더욱 잔인하게 울렸다. 그는 국내 굴지의 JK그룹 후계자였고 그녀는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의대 학비를 버는 고학생이었다. 시작부터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지만 사랑이라는 환상이 모든 현실적인 격차를 가려주었다고 믿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태민 씨, 내가 더 노력할게요. 나 곧 졸업하고 전문의가 되면, 그러면 우리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태민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의 손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내 노력으로 뭐가 달라지는데, 내 가난이, 내 초라한 배경이 우리 어머니께서 널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다. 내 존재 자체가 내 앞길의 걸림돌이야. 그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사랑했던 남자의 입에서 나온 걸림돌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그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24살의 윤서연은 그 자리에서 결심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가난 때문에 사랑을 잃지 않으리라. 독하게 마음먹고 떠난 미국 유학길은 지독한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 전쟁터였다. 그녀는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공부와 수술에 매달렸다. 동양인 여자 의사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실력 하나로 깨부수기 위해 발버둥 쳤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성공했다. 최연소 심장외과 과장 신의 손이라 불리는 최고의 외과에 화려한 성공 뒤에 감춰진 땀과 눈물은 오직 그녀 자신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단지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가 틀렸다는 것을. 그때 고요한 오피스텔에 날카로운 벨소리가 울렸다. 생각의 흐름이 끊긴 서연은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 이 늦은 시간에 누구일까? 발신번호 표시 제한,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서연 박사님이십니까? 저는 최민준 변호사라고 합니다. 국내 최고의 대우를 보장하는 특별한 의료 자문직을 제안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서연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진료 의뢰는 받지 않습니다. 병원으로 정식 절차를 밟아주시죠. 그녀는 이미 국내 최고 대학병원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상태였다. 굳이 검증되지 않은 개인 의뢰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말을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단순한 진료 의뢰가 아닙니다. 환자분께서는 거동이 불편하시어 자택에서 상주하며 케어해줄 최고의 주치의를 찾고 계십니다. 연봉은 박사님께서 현재 받고 계시는 금액의 5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분의 신원은 절대적인 보안이 요구됩니다. 박사님의 실력과 철저한 직업윤리를 믿고 연락드렸습니다. 5배라는 말에 서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돈이 전부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사실은 언제나 기분 좋은 일이었다. 하지만 신원을 밝힐 수 없는 환자라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환자분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병명이나 현재 상태 정도는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녀는 냉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최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확장성 심근병증 말기입니다. 심장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지만 환자분께서 이식을 완강히 거부하고 계십니다. 현재 국내 최고의 의료진도 모두 포기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마지막 희망으로 윤서연 박사님께 연락을 드린 겁니다. 확장성 심근병증 말기. 의사로서 외면하기 힘든 도전적인 케이스였다. 서연의 안에서 잠자고 있던 의사로서의 본능이 꿈틀거렸다. 모든 이가 포기한 환자. 그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생명. 잠시 고민하던 그녀는 마음을 정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직접 뵙고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자신감이 그녀를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다음 날 최 변호사가 보낸 차가 그녀의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다. 약속 장소는 환자의 자택이라고 했다. 차는 서울의 가장 부유한 동네로 알려진 평창동의 언덕길을 한참 올라갔다. 길 양옆으로 거대한 저택들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서연은 창밖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이런 세상은 여전히 그녀에게 낯설고 이질적인 공간이었다. 마침내 차가 거대한 철문 앞에 멈춰섰다.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잘 가꿔진 정원이 눈앞에 펼쳐졌다. 정원을 지나자 고풍스러운 대저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서연은 차에서 내리며 저택을 올려다보았다. 위압적인 건물은 마치 성처럼 느껴졌다. 최 변호사가 그녀를 정중하게 안내했다. 이쪽입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환자의 아들이 모든 결정을 내린다고 했다. 무거운 현관문이 열리고 눈부신 샹들리에가 걸린 넓은 로비가 나타났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맑아서 그녀의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서연은 숨을 삼켰다. 고급스러운 가구와 값비싼 예술품들로 가득 찬 공간. 5년 전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바로 그 세상의 공기였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최 변호사를 따라 걸었다. 응접실로 보이는 곳에 문 앞에서 최 변호사가 멈춰섰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가 안으로 들어가고 서연은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벽에 걸린 커다란 가족 사진을 보았다.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중년 남성. 그리고 그의 옆에 기품 있지만 차가운 인상을 가진 중년 여성. 그리고 그들 옆에 서 있는 젊은 남자. 서연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사진 속 남자는 5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명하게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얼굴이었다. 더 날카로워지고 더 차가워졌지만 틀림없는 강태민이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 서 있는 차가운 인상의 여성. JK그룹의 안주인이자 과거 자신을 가차없이 멸시했던 오수진 회장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녀가 맡아야 할 환자는 바로 강태민의 어머니였다. 그녀를 벌레 보듯 했던 바로 그 여자.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지독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도망치고 싶었다. 이 끔찍한 재회를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약하고 상처받던 윤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의사 윤서연이었다. 그때 응접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사진 속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권위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 강태민이었다. 그는 서연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경멸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5년 만의 재회는 그렇게 예고 없이 찾아왔다. 강태민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죽은 줄 알았던 과거의 망령과 마주친 듯한 충격과 혼란, 그리고 깊은 불쾌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그의 잘 다듬어진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고 완벽하게 관리된 그의 세상에 예고 없이 균열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5년 전 자신이 가차없이 버렸던 초라한 의대생이 지금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며 자신의 집거실에 서 있었다. 서연은 그의 동요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심장 역시 세차게 요동치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의 파문도 읽지 않았다. 수많은 응급수술과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단련된 그녀의 포커페이스는 완벽한 가면이 되어 주었다. 그녀는 그저 잠재적 고용주를 대하는 의사일 뿐이라는 듯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서연입니다. 최민준 변호사님께 연락받고 왔습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는 태민을 현실로 끌어왔다. 그는 억지로 표정을 갈무리하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윤서연, 박사라고 했던가. 세상 참 좁군. 이런 식으로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날성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는 그녀의 변한 모습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심기가 불편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의 완벽한 통제하에 있던 과거를 뒤흔드는 불청객처럼 느껴졌다. 태민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값비싸 보이지만 화려하지 않은 정장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하는 당당한 눈빛. 그가 기억하던 늘 주눅 들어 있고 불안해하던 여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의심과 경계심을 감추지 않은 채 물었다. 미국에서 꽤 성공했다고 들었는데 어쩌다 이런 개인 주치의 자리까지 오게 됐지. 더 좋은 자리가 많았을 텐데. 그것은 명백한 도발이었다. 그녀의 실력을 폄하하고 돈 때문에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교묘한 질문이었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즉시 간파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응수했다. 강태민 이사님이야말로 의외라는 표정이시네요.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의사를 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나요? 아니면 혹시 제 실력 외에 다른 무언가가 이사님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겁니까? 그녀의 반격은 날카롭고 정확했다. 다른 무언가라는 말은 두 사람 사이의 과거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다. 태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 그녀가 더 이상 그에게 휘둘리는 과거의 약자가 아님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짧게 헛기침을 하며 화제를 돌렸다. 내 판단을 흐리게 할 건 아무것도 없어. 중요한 건 오직 어머니의 건강뿐이니까. 실력은 서류상으로는 증명됐지만 직접 확인해 봐야겠지. 그는 서연을 지나쳐 2층으로 향하는 계단으로 걸어갔다. 따라와, 환자를 봐야 할 테니. 그의 말투는 여전히 거만했지만 아까의 날카로움은 조금 무뎌져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넓고 긴 복도를 지나 거대한 문 앞에 이르자 태민이 멈춰 서서 문을 노크했다. 안에서 날카롭고 짜증 섞인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와. 문이 열리자
호화로운 침실의 모습이 드러났다. 방의 주인인 오수진 회장은 침대에 비스듬히 기댄 채 앉아 있었다. 그녀는 5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서슬퍼런 기세로 가득했다. 그녀는 서연을 보자마자 경멸적인 시선으로 위아래를 훑었다. 과거 서연이 태민의 집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녀가 보냈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오수진은 콧방귀를 끼며 말했다. 네가 그 미국에서 왔다는 의사냐 보기에는 너무 젊고 경험도 없어 보이는데 태민이가 사람을 잘못 고른 것 같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병색이 완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억누르는 힘이 있었다. 서연은 그녀의 무례한 평가에도 동요하지 않고 정중하게 인사했다. 윤서연입니다, 회장님. 오늘부터 회장님의 건강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책임내까 짓게 뭘 책임진다는 거냐. 국내 최고라는 놈들도 다 두 손 들고 나갔어. 오수진은 곁에 있던 물컵을 신경질적으로 탁자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의사들을 마치 부리는 하인처럼 대하는데 익숙해 보였다. 서연은 그녀의 적대적인 태도에 휘말리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최 변호사님께 기본적인 병력은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 몇 가지 검사와 문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녀가 의료 가방을 열자 오수진은 더욱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검사 문진 지금까지 수백 번은 더 한 것들이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썩 나가보거라. 그녀의 완강한 거부에 태민이 나섰다. 어머니, 일단 진찰은 받으셔야죠. 윤 박사는 미국에서도 실력으로 인정받은 의사입니다. 그의 말에는 아들에 대한 의무감과 서연에 대한 복잡한 심경이 섞여 있었다. 오수진은 아들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연을 쏘아보았다. 나는 내 몸에 아무나 손대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특히나 근본도 모르는 것들은 더더욱 근본도 모르는 것이라는 말은 서연의 가슴에 날카롭게 밝혔다. 5년 전 오수진이 태민에게 했던 말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는 서연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그녀의 뿌리 깊은 계급의식과 오만함은 변하지 않았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프로였다. 그녀는 조용히 의료 가방을 닫고 오수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면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회장님의 상태는 서류로 본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지만 그 내용은 섬뜩할 정도로 직설적이었다. 그녀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오수진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조소 이외의 감정 바로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태민 역시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 어떤 의사도 감히 오수진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지 못했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저는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협조 없이는 저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택은 회장님의 몫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민에게 고개를 돌렸다. 이사님, 환자분께서 진료를 거부하시니 저는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계약은 없던 일로 하죠.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한 것은 오히려 태민이었다. 그는 서연이 어떻게든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의 미련도 없이 등을 돌렸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그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다. 태민이 다급하게 그녀를 막아서려 할 때 침대에서 오수진의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 서연이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오수진은 분노와 자존심, 그리고 삶에 대한 미련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잠시 동안의 무거운 침묵 끝에 그녀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해보거라. 네가 뭘 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 그것은 허락이라기보다는 마지막 경고에 가까웠다. 서연은 말없이 다시 의료 가방을 열었다. 그녀는 청진기를 꺼내 오수진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길은 망설임 없이 부드럽고 전문적이었다. 오수진은 마지못해 진찰에 응하면서도 끊임없이 트집을 잡고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서연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내며 자신의 일을 해나갔다. 그녀의 침착하고 빈틈없는 태도는 오히려 오수진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1시간가량의 꼼꼼한 진찰이 끝났을 때 서연은 이미 오수진의 상태에 대한 대략적인 파악을 마친 상태였다. 그녀는 태민을 향해 말했다. 자세한 치료 계획은 데이터를 분석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존에 투약하던 약물 중 일부를 중단하고 새로운 약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지시는 간결하고 명확했다. 태민은 그녀의 전문적인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었다. 그는 자신과 어머니의 권위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그녀가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신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필요한 게 있다면 뭐든지 말해. 최고로 지원하겠다. 그의 말에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해서 속을 알 수 없었다. 제가 필요한 것은 환자의 절대적인 신뢰와 협조, 그리고 제 진료에 대한 그 어떤 외부의 간섭도 없다는 약속입니다. 이사님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태민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것은 과거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고 오직 의사와 환자의 보호자로서의 공적인 관계만을 남기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태민은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세상에 들어온 이 여자는 이제 그가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윤서연의 첫날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작과 같았다. 강태민의 저택은 고요했지만 그 안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고용인들은 멀리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새로운 주치의를 경계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훔쳐보았다. 그들에게 윤서연은 회장님의 변덕을 얼마나 견뎌낼지 모르는 또 한 명의 도전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성에 던져진 이방인이었다. 서연이 오수진 회장을 위해 세운 치료 계획은 그야말로 혁명적이었다. 그녀는 기존의 약물 중 절반 이상을 중단시키고 미국에서 직접 공수해온 최신 약물로 대체했다. 뿐만 아니라 평생 최고급 식단에 길들여져 있던 오 회장에게 소금과 설탕을 극도로 제한한 저염식 환자식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벼운 재활 운동을 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예상대로 오수진의 저항은 거셌다. 그녀는 첫 식사를 받자마자 포크를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게 사람이 먹는 음식이냐 아니면 가축에게 주는 사료냐, 내 집에서 나에게 이런 걸 먹이겠다는 거냐.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다. 회장님의 심장에 가장 부담을 주지 않는 최선의 식단입니다. 지금 드시는 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오수진은 콧방귀를 뀌었다. 최선 내 입에 맞지 않는 건 최악일 뿐이다. 당장 주방에 연락해서 원래대로 준비하라고 해.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오수진의 곁으로 다가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주방에는 이미 제 지시가 전달되었습니다. 만약 회장님께서 식단을 거부하신다면 저는 영양 수액을 통한 직접적인 영양 공급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은 회장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안에는 타협의 여지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수진은 기가 막힌다는 듯 서연을 노려보았지만 그녀의 단호함 앞에서 결국 입을 다물었다.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통제였다. 그녀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마지못해 음식을 입으로 가져갔다. 서연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본 후에야 방을 나섰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강태민의 감시 또한 집요했다. 그는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처방하는 약의 성분을 일일이 확인했고, 그녀가 세운 치료 계획을 다른 의사들에게 보내 자문을 구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그는 어머니를 잃을 수 없다는 절박함과 서연에 대한 불신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다. 그는 서연이 있는 서재로 찾아와 질문을 던졌다. 윤 박사, 기존에 어머니께서 복용하시던 혈압약은 국내 최고 권위자인 박 원장님이 처방한 약입니다. 그런데 왜 그 약을 중단시킨 겁니까? 당신의 판단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함께 그녀를 시험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담겨 있었다. 서연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짜증내는 기색 없이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박 원장님의 처방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약은 회장님의 현재 간 수치와 신장 기능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새로 처방한 약은 효과는 비슷하지만 대사 과정이 달라 장기적인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관련 데이터와 임상 논문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 직접 확인해 보시죠. 그녀는 태블릿 PC를 조작해 즉시 그의 이메일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전송했다. 그녀의 막힘없는 대답과 철저한 근거 제시에 태민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저 과거의 감정에 휩쓸려 그녀를 의심했던 것이 아니었다. JK그룹의 후계자로서 그는 모든 것을 검증하고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모습 앞에서 그의 의심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으로 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택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오수진에게서 작은 변화가 나타났다. 밤마다 그녀를 괴롭히던 극심한 호흡 곤란 증세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수면의 질이 높아지자 예민하고 날카롭던 그녀의 성격도 조금은 유순해졌다.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고 아주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저택의 모든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었다. 특히 오랫동안 오수진을 돌봐온 베테랑 간호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서연에게 말했다. 정말 대단하세요, 박사님. 지난 몇 년간 회장님 상태가 이렇게 좋아진 건 처음 봅니다. 그 말은 서연의 방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작은 승리였다. 태민조차도 어머니의 호전된 모습을 보며 서연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작은 신뢰를 얻게 된 서연은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낮에는 오수진의 치료에 집중했고 밤에는 서재에서 수년간 쌓인 그녀의 의료 기록들을 분석했다. 그것은 산더미 같은 자료와의 싸움이었다. 그녀는 모든 차트 검사 결과 투약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샅샅이 훑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마침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약 2년 전의 기록이었다. 당시 오수진은 가벼운 폐렴 증세로 JK그룹 소유의 병원에 입원했었다. 그런데 입원 3일째 되던 날, 그녀의 심장 기능 관련 수치가 갑자기 위험한 수준으로 급격히 악화된 기록이 있었다. 당시 주치의의 소견서에는 기저질환으로 인한 일시적인 악화라고 간단하게 적혀 있었지만 서연이 보기에는 석연치 않았다. 데이터의 흐름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외부의 어떤 충격에 의해 강제로 망가진 것처럼 보였다. 서연은 그날 투약된 약물 리스트를 꼼꼼히 살폈다. 대부분 일상적인 약물이었지만
유독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다. 부정맥 치료제 중 하나인 아미오다론이었다. 분명 효과적인 약이었지만 오수진처럼 심근 기능이 약화된 환자에게는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약물이었다. 그런데 기록된 투여량이 상식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 정도의 양이라면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후속 조치에 대한 기록은 놀라울 정도로 부실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 사건을 축소하고 덮으려 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서연의 등줄기에 차가운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 과실이 아닐 수도 있었다. 서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수진의 병이 단순히 노화나 유전적인 요인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건강을 악화시켜 온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이며 목적은 무엇일까? 거대한 저택의 고요함 뒤에 감춰진 추악한 비밀의 실마리를 발견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다. 진실을 파헤쳐야 하는 탐정이 되어야만 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윤서연은 차가운 스크린 속 기록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미오다론 과다 투여. 그 두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위험한 경고등처럼 깜빡였다.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치명적인 오류였다. 2년 전 그날 JK 병원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오수진 회장의 심장이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게 된 진짜 원인이 바로 그 사건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뱀처럼 그녀의 심장을 휘감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저택에 있는 자료만으로는 진실에 다가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사건 당시의 원본 의료 기록이었다. 컴퓨터에 입력된 데이터는 얼마든지 수정되거나 삭제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의사와 간호사들이 직접 수기로 작성한 차트, 심전도, 원본 그래프, 그리고 약물 투여를 직접 지시하고 수행한 사람의 서명이 담긴 원본 기록지는 거짓말을 하지 못할 터였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아침 식사를 마친 강태민을 그의 서재에서 기다렸다. 그는 평소처럼 완벽하게 다려진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니의 상태가 호전되면서 안도하는 한편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의사인 윤서연의 존재가 그를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으며 무뚝뚝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지 아침부터? 서연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본론을 꺼냈다. 이사님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2년 전 회장님께서 폐렴으로 JK 병원에 입원하셨을 당시에 원본 의료 기록 전체를 검토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지만 그 내용은 태민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그의 미간이 즉시 좁혀졌다. 원본 기록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들로는 부족한가 병원에서 발행한 공식적인 의료 기록 사본일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그는 그녀가 병원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려는 의도를 의심했다. 서연은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설명했다. 사본은 요약된 정보일 뿐입니다. 환자의 미세한 변화나 당시 의료진의 판단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본 기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장님의 과거 병력을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더 정밀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녀의 논리는 완벽했다. 하지만 강태민은 쉽게 수긍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그녀가 단지 치료 목적이 아니라 병원의 과실을 찾아내려는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 JK 그룹의 후계자로서 그는 그룹의 명성에 흠집이 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건 곤란하겠군. 병원 내부 규정상 원본 기록의 외부 유출은 금지되어 있어.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내가 직접 요청해서 가져다 주지. 그것은 교묘한 거절이었다. 자신이 중간에서 정보를 통제하고 걸러내겠다는 뜻이었다. 서연은 그의 속내를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사님, 저는 회장님의 주치의입니다. 환자의 모든 의료 기록에 접근할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이사님께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 업무를 방해하신다면 이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계약이라는 단어를 꺼내 그를 압박했다. 두 사람 사이에 차가운 정적이 흘렀다. 태미는 분노로 굳어진 얼굴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감히 자신을 협박하는 듯한 그녀의 태도가 그의 자존심을 심하게 긁었다. 하지만 그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는 결국 이를 갈며 말했다. 알았어. 알아보도록 하지. 하지만 명심해. 당신의 역할은 의사일 뿐이야. 그 이상 선을 넘지 마. 그의 경고를 뒤로하고 서재를 나온 서연은 그가 순순히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강태민은 진실보다는 그룹의 이익을 우선시할 남자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외출 준비를 했다. 목적지는 JK 병원이었다. 정면으로 부딪혀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다른 문을 찾아야 했다. JK 병원 심장내과 센터는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을 자랑했다. 서연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현재 심장내과 과장인 김진우 교수를 만나고 싶다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미국에서의 명성 덕분에 그녀의 방문은 즉시 보고되었고 김 교수는 잠시 후 직접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40대 후반의 남자로 온화한 인상 뒤에 계산적인 눈빛을 숨기고 있었다. 윤서연 박사님, 여기까지 어인일이십니까?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 교수는 과장된 친절함으로 그녀를 대했다. 서연은 가볍게 목례를 하며 응수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름이 아니라 오수진 회장님의 과거 진료 기록에 대해 몇 가지 자문할 것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말에 김 교수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2년 전 오수진의 담당 주치의가 바로 그였다. 서연은 아미오다론 투여 기록이 담긴 사본을 꺼내 보이며 물었다. 기록을 보니 당시 회장님의 심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날의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특히 이 아미오다론 투여량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상당히 높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운 메스처럼 정확하게 핵심을 찔렀다. 김 교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 이내 능숙하게 표정을 관리했다. 아, 그 기록 말입니까? 워낙 오래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당시 회장님 상태가 매우 위중해서 어쩔 수 없이 내린 처방이었을 겁니다. 저희 의료진은 언제나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물론 그러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당시의 원본 차트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위급했던 판단의 근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회장님의 현재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녀가 원본 기록을 요구하자 김 교수의 얼굴은 눈에 띄게 굳어졌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의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건 좀 곤란합니다, 박사님. 앞서 강태민 이사님께도 보고드렸지만 원본 기록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사무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그는 양해를 구하고 수화기를 들었다. 전화를 받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네 이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다.
전화를 끄는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과 적대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윤 박사님, 이 문제는 더 이상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 이사님께서 직접 박사님과 이야기하시겠다고 합니다. 이만 돌아가 주시죠. 그의 태도는 방금 전의 친절함은 온데간데 없는 철저한 축객령이었다. 서연은 그가 강태민의 충실한 수족임을 확인했다. 저택으로 돌아오자마 강태민이 현관 앞에서 팔짱을 낀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가까이 다가오자마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내 경고를 무시하고 병원까지 찾아가서 뒷조사를 해. 당신 목적이 뭐야? 치료가 아니라 우리 그룹의 약점을 잡아서 소송이라도 걸려는 건가? 이게 당신의 복수 방식이야. 그의 비난은 날카로운 파편처럼 그녀에게 쏟아졌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불신이 뒤섞인 그의 분노는 폭풍처럼 거셌다. 하지만 서연은 그 폭풍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그의 불타는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격을 가했다. 복수요 이사님은 아직도 그런 수준에 머물러 계시는군요. 제 유일한 목적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묻고 싶네요. 환자의 과거 기록을 확인하겠다는 의사의 정당한 요청에 왜 이사님과 JK 병원은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제가 선을 넘은 게 아니라 이사님께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녀의 차가운 논리는 그의 감정적인 분노를 정면으로 돌파했다. 서연의 직설적인 반격에 강태민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의 분노는 갈 곳을 잃고 허공에서 흩어졌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지적 앞에서 감정적인 대응은 무의미했다. 숨기고 있다는 말은 그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그는 정말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2년 전 사건에 대한 진실은 아니었지만 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일들이 있었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애써 냉정을 되찾으며 말했다. 쓸데없는 상상력이군. 그룹의 명성과 관련된 일이라 신중할 뿐이야. 당신이 해야 할 일에나 집중해. 그는 더 이상의 대화를 피하려는 듯 서둘러 저택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서연은 자신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저 단단한 벽 뒤에는 분명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을 파헤칠 열쇠는 병원 내부에 있을 것이었다. 그날 이후 저택에는 불편한 평화가 찾아왔다. 서연은 겉으로는 오수진의 치료에만 전념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2년 전 사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민과 김진우 교수가 철벽처럼 막아서고 있는 상황에서 그녀에게는 내부의 조력자가 절실히 필요했다. 그리고 그 조력자는 의외의 곳에서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박 여사라고 불리는 나이 지긋한 수간호사였다. 그녀는 오수진이 처음 쓰러졌을 때부터 10년 넘게 그녀의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다. 늘 말이 없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자신의 일만 처리했지만 그녀가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남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연민과 죄책감, 그리고 희미한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다. 어느 날 밤 서연이 서재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을 때 박 여사가 조용히 차를 들고 들어왔다. 박사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하세요. 그녀의 조심스러운 행동에 서연은 잠시 의아했지만 이내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 여사는 방을 나가지 않고 잠시 망설이더니
주변을 살핀 후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사님, 혹시 2년 전 회장님께서 JK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일이 궁금하신 겁니까? 그 돌직구 같은 질문에 서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속내를 들켰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죠? 박 여사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박사님께서 오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의 눈빛은 진실을 찾고 있는 사람의 눈빛입니다. 그녀는 서연의 책상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제가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도 지켜야 할 가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날 이후 아무 이유 없이 병원을 그만둔 젊은 간호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수진. 아마 병원 인사 기록에는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쫓겨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수진. 서연은 그 이름을 머릿속에 깊이 새겼다. 박 여사는 결정적인 힌트를 남기고 서둘러 방을 나갔다. 그녀의 등에는 무거운 비밀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서연은 이제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희미한 빛과도 같았다. 한편 서연의 존재는 저택 바깥에서도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강태민의 약혼 여인 한유라가 그 중심에 있었다. 한유라는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 대표의 딸로 태민과의 약혼은 JK그룹과 그녀의 집안이 맺은 전략적인 동맹의 산물이었다. 그녀는 늘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 이면에는 태민의 마음을 온전히 얻지 못했다는 불안감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유라는 오수진의 병문안을 핑계로 저택을 찾았다. 그녀는 태민의 곁에 선 서연을 처음 본 순간부터 본능적인 경계심을 느꼈다. 서연의 당당한 태도와 태민이 그녀를 대하는 미묘한 분위기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과거의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의 경계심은 노골적인 적대감으로 변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인생에 끼어든 이 불청객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태민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태민 씨 꼭 저 여자를 주치의로 둬야겠어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과거에 그런 인연이 있었던 사람을 집에 들이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태민의 반응은 냉담했다. 유라야, 이건 사적인 감정이 끼어들 문제가 아니야. 윤 박사는 지금 어머니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태민의 단호한 태도는 한유라의 불안감에 불을 지폈다. 그녀는 서연을 자신의 힘으로 쫓아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서연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동시에 JK 병원 내부에서 자신의 조력자가 될 만한 인물을 물색했다. 그리고 그녀의 레이더에 한 남자가 걸려들었다. 야심에 가득 찬 흉부외과 의사 박찬영이었다. 박찬영은 김진우 교수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인물이었다. 그는 실력은 있었지만 결정적인 기회를 잡지 못해 늘 2인자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서연의 등장을 자신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로 여겼다. 서연이 오수진의 치료에 성공한다면 모든 공은 그녀에게 돌아갈 것이고 실패한다면 자신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올 수도 있었다. 그는 서연이라는 변수를 제거하고 싶었다. 한유라는 강남의 한 고급바에서 은밀하게 박찬영을 만났다. 두 사람은 서로의 욕망을 즉시 알아보았다. 한유라는 서연을 쫓아내고 싶었고 박찬영은 서연을 짓밟고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싶었다. 그들의 이해관계는 완벽하게 일치했다. 한유라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박찬영 선생님, 이번 일을 잘 처리해 주시면 저희 아버님을 통해 JK 병원 차기 원장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힘써드리죠. 박찬영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즉시 충성을 맹세했다.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한유라 사모님, 두 사람은 서연을 완벽하게 함정에 빠뜨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들의 계획은 교활하고 치명적이었다. 그것은 서연이 처방한 새로운 약을 몰래 다른 약으로 바꿔치기해서 오수진의 상태를 급격히 악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들이 선택한 약은 서연이 처방한 약과 겉모습은 비슷했지만 특정 성분과 함께 투여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위험한 약물이었다. 모든 증상은 마치 서연의 처방이 잘못되어 발생한 의료 사고처럼 보일 것이었다. 박찬영은 저택의 간호사 중 한 명을 돈으로 매수하여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모든 준비는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그들은 오수진이 가장 쇠약해지는 밤 시간을 노리기로 했다. 그날 밤 매수된 간호사는 아무도 모르게 약을 바꿔치기 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음모가 조용히 실행에 옮겨지고 있었다. 서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서재에서 이수진이라는 간호사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녀는 곧 자신에게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전혀 예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저택의 고요한 밤은 폭풍 전야처럼 위태롭게 깊어가고 있었다. 깊은 밤 저택의 모든 소음이 잠든 시간. 윤서연은 서재의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랩톱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이수진, 박 여사가 남긴 단 하나의 이름, 그 이름을 단서로 그녀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인터넷의 모든 기록을 뒤지고 있었다. 동명이인이 너무 많았고 JK 병원에서 근무했다는 이력을 가진 이수진을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집요함은 과거 지독한 가난과 절망 속에서 그녀를 일으켜 세운 유일한 무기였다. 그녀는 간호사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심지어는 오래된 병원 관련 뉴스 기사까지 샅샅이 훑었다. 그러다 마침내 그녀는 작은 실마리를 발견했다. 2년 전 JK 병원의 의료봉사 동아리 활동 사진 속에 햇된 얼굴에 한 간호사가 있었다. 명찰에 희미하게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보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재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 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박사님, 빨리 좀 와보세요. 회장님께서. 하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서연의 온몸에 흐르던 혈액이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는 랩톱을 덮을 새도 없이 자리에서 뛰쳐나갔다. 복도를 달려 오수진의 침실로 향하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차갑게 가라앉으며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침실 문을 열자마자 그녀를 맞이한 것은 절망적인 광경이었다. 오수진은 침대 위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침대 옆에 생체 신호 모니터는 날카로운 경고음을 미친 듯이 울려대고 있었다. 혈압은 위험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고 심박수는 불규칙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전형적인 급성 심부전 쇼크 증상이었다. 모두 비켜요. 당장 응급 카트 가져와. 서연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침착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오수진의 상태를 빠르게 살피며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다. 그녀의 손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신속하고 정확했다. 마침 저택에 상주하던 간호사가 응급 카트를 끌고 달려왔다. 서연은 즉시 혈압 상승제와 강심제를 투여하라고 지시했다. 바로 그때 방문이 다시 열리고 박찬영 의사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며 다가왔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마침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소란스러워 와봤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한유라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이 아닌 잔인한 기대감이 번뜩이고 있었다. 박찬영은 모니터의 수치를 보더니 과장되게 놀라는 척하며 서연에게 소리쳤다. 윤 박사 대체 환자에게 무슨 약을 투여한 겁니까? 이건 명백한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입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능숙하게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약병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서연이 오늘 저녁에 복용하도록 처방한 바로 그 약이었다. 그는 약병의 라벨을 확인하는 척 하더니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외쳤다. 이럴 수가. 이 약은 회장님께서 드시는 다른 약과 함께 투여될 경우 치명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어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것도 확인하지 않고 처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명백한 의료 과실이야. 그의 목소리는 방 전체를 울리며 서연을 범인으로 몰아세웠다. 모든 것이 그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때마침 강태민이 굳은 얼굴로 방에 들어섰다. 그는 눈앞의 광경에 숨을 멈췄다. 죽어가는 어머니 비난받고 있는 서연, 그리고 모든 것을 지켜보는 약혼녀와 다른 의사. 한유라는 즉시 그의 팔에 매달리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태민 씨, 어떡해요? 저 여자가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복수심 때문에 일부러 그런 게 틀림없어요. 강태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박찬영의 주장과 약병이라는 명백한 증거, 그리고 한유라의 부추김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의 눈이 불타는 듯한 분노로 서연에게 향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윤서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네가 감히 우리 어머니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쳐. 그의 목소리는 배신감으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팔을 붙잡힌 채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심장도 두려움과 분노로 세차게 뛰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폭풍 속 등대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고 말했다. 이건 제 처방에 대한 부작용이 아닙니다. 제가 처방한 약은 절대 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누군가 약을 바꿔치기 했거나 다른 무언가를 투여한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장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박찬영이 비웃으며 끼어들었다. 이제 와서 발뺌하려는 겁니까?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도 강 이사님, 지금 당장 이 여자를 내쫓고 제가 회장님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상황은 서연에게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강태민은 인생 최대의 기로에 섰다. 눈앞의 명백한 증거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지난 몇 주간 보아온 그녀의 실력과 프로의식을 믿을 것인가? 그의 머릿속에서 5년 전 그녀를 버렸던 기억과 변호사를 통해 그녀의 실력을 확인했던 기록, 그리고 어머니의 상태를 호전시켰던 그녀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그는 죽어가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비난의 화살을 맞으면서도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서연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억울함과 함께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이성과 증거가 아닌 자신의 본능을 따르기로. 그는 서연의 팔을 놓아주며 방 안의 모든 사람을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모두 나가. 그의 말에 모두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한유라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태민 씨, 지금 제정신이에요. 저 여자를 믿겠다는 거예요. 태민은 그녀를 돌아보지 않고 다시 한번 말했다. 전부 나가라고 했다. 그리고 박찬영 당신도.
여기는 윤서연 박사의 책임 구역이야. 그녀가 어머니의 주치의다. 그의 결단에 박찬영과 한유라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태민의 눈빛은 더 이상의 반론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마지못해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오직 서연과 태민,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 선 오수진만이 남았다. 서연은 짧게 그에게 고개를 숙여 보였다. 그것은 감사 인사일 수도 혹은 무언의 약속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다시 환자에게 집중했다. 이제 그녀의 판단을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응급 카트에 있던 약물들을 빠르게 확인했다. 그녀의 눈이 한 약병에 멈췄다. 해독제였다. 그녀는 주저없이 주사기에 약물을 채워 오수진의 혈관에 주입했다. 그리고는 제세동기를 준비했다. 심실세동이 오고 있어 모두 떨어져 그녀는 제세동기의 패드를 오수진의 가슴에 대고 강한 전기 충격을 가했다. 오수진의 몸이 활처럼 크게 휘었다. 모니터의 그래프가 미친 듯이 요동치다 이내 희미하지만 규칙적인 파형을 그리기 시작했다. 최악의 고비는 넘긴 것이었다. 서연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을 새도 없이 후속 조치를 이어갔다. 그녀는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을 벗기 위해.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방 안 그녀의 외로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응급처치가 끝나고 방 안에는 가쁜 숨소리와 모니터의 규칙적인 파형음만이 남았다.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온 오수진은 깊은 진정 상태에 빠져들었고, 윤서연은 한시도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고 바이탈 사인을 체크했다. 강태민은 벽에 기댄 채 핏기 없는 얼굴로 침대에 누운 어머니와 그 앞을 지키는 서연의 모습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이 방을 채웠던 광기와 분노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차가운 현실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믿을 수 없었다. 명백한 증거와 약혼녀의 증언을 무시하고 그는 과거에 버렸던 여자의 편에 섰다. 만약 그녀가 실패했다면, 만약 어머니가 잘못되었다면 그는 평생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해냈다. 기적처럼 어머니를 죽음의 강에서 건져 올렸다. 그녀의 등은 가늘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견고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 서연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위기는 끝난 것이 아니었다. 독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하면 언제든 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었다. 그녀는 침대 옆 테이블에 증거품처럼 놓여 있던 약병을 집어들었다. 박찬영이 의도적으로 남겨두고 간 함정이었다. 그녀는 약병 안에 남은 알약을 조심스럽게 꺼내 휴대용 조명으로 비춰보았다. 겉보기에는 그녀가 처방한 약과 똑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이것이 위조된 약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이사님. 그녀가 나지막이 부르자 태민이 생각에서 깨어난 듯 그녀를 보았다. 회장님의 혈액 샘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약의 성분 분석을 즉시 의뢰해야 합니다.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연구소에 직접 의뢰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태민은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한 건 뭐든지 말해. 지금 바로 사람을 붙여주지. 그는 이미 그녀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서연은 필요한 장비를 챙겨 오수진의 팔에 체열을 위한 주사바늘을 꽂았다. 그런데 혈액이 주사기 안으로 빨려 들어오는 순간 그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혈액의 색이 미세하게 검붓고 점도가 정상보다 높았다. 이것은 단순한 약물 부작용이 아니었다. 특정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 용혈 반응의 증거였다. 그녀는 즉시 채취한 혈액 샘플 일부를 휴대용 혈액 분석기에 넣었다. 복잡한 의료 장비였지만
그녀는 익숙하게 기기를 조작했다. 몇 분 후 스크린의 분석 결과가 떠올랐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결과표에는 그녀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지만 모든 퍼즐을 맞추게 하는 하나의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표시되어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의료 가방에서 또 다른 작은 약병을 꺼냈다. 해독제였다. 그녀가 미국에서 연구하던 희귀 심장 독소에 대한 치료제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오수진의 정맥에 약물을 주입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모니터의 혈압 수치가 서서히 정상 범위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약물 바꿔치기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오수진을 죽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독살 시도였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태민을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범인들을 다시 불러주시죠.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태민은 말없이 비서를 호출해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박찬영과 한유라를 다시 방으로 들였다. 박찬영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한유라는 승리를 예감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방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서연이 결국 실패하고 쫓겨날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방 안의 분위기는 그들의 예상과 전혀 달랐다. 강태민은 차가운 얼굴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고 서연은 마치 판사처럼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찬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님, 회장님은. 그의 말을 자른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박찬영 앞으로 다가가 그가 남겨두고 간 약병을 내밀었다. 박찬영 선생님, 이 약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약의 어떤 성분이 제가 처방한 다른 약과 만나면 치명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고 하셨죠. 그녀의 질문에 박찬영은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이 약에 포함된 베타 차단제 계열 성분이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약리학 지식도 없는 겁니까? 서연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그렇군요. 베타 차단제라. 그런데 말입니다. 선생님, 제가 처방한 원래의 약은 칼슘 채널 차단제입니다. 그리고 이 약병에 든 가짜 약은 놀랍게도 아무런 약효도 없는 비타민제입니다. 누군가 알레르기 반응을 위장하기 위해 진짜 약을 빼내고 비타민제로 바꿔치기 한 거죠. 그녀의 말에 박찬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다. 진짜 공격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매일 저녁 드시는 허브티, 거기에 섞어 넣은 무색무취의 독소였죠. 제 휴대용 분석기가 회장님의 혈액에서 디기탈리스 배당체의 변종 성분을 검출했습니다. 제가 처방한 약과 함께 복용하면 급성 심정지를 유발하는 아주 치명적인 독입니다. 박찬영 선생님, 심장 전문 의신이 이 독에 대해 잘 아시겠군요. 박찬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서연의 논리는 완벽했고 증거는 명백했다. 한유라 역시 창백해진 얼굴로 상황을 파악하려 했었다. 강태민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박찬영의 멱살을 잡아올리며 으르렁거렸다. 내 놈 짓이냐, 내 놈이 감히 우리 어머니를. 궁지에 몰린 박찬영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그는 손가락으로 한유라를 가리키며 울부짖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한유라, 사모님께서 시키셨습니다. 윤서연을 쫓아내고 회장님을 위독하게 만들면 차기 병원장 자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건 저 분이 꾸민 일입니다. 그의 비겁한 폭로는 마지막 발악과도 같았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한유라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다. 아니야, 태민 씨,
저 사람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어머님을,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녀의 애원은 필사적이었지만 이미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죄책감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강태민은 박찬영을 내팽개치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사랑했던 여인에 대한 마지막 연민마저 사라져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하실의 냉기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다. 내 어머니를 해치려 했어. 단지 저 여자를 질투해서. 그 순간 한유라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탐욕과 질투가 불러온 끔찍한 파국이었다. 서연은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이제 막 심판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추악한 음모의 커튼이 걷히고 그 뒤에 숨어있던 진실이 마침내 참혹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이틀 후 오수진 회장은 길고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의식이 돌아온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낯선 병실의 하얀 천장이었다. 희미하게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오는 기계음이 그녀가 저택이 아닌 병원. 그것도 JK 병원의 VIP 병실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작은 움직임에도 가슴에 희미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녀의 마지막 기억은 끔찍한 질식감과 함께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던 그날 밤의 공포였다.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음을 분명히 느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살아 있었다. 혼란스러운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던 그녀는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자신의 차트를 검토하고 있는 윤서연을 발견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하얀 의사 가운을 비추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성스러운 구원자처럼 보였다. 서연은 오수진이 깨어난 것을 눈치채고 조용히 차트를 덮었다. 그녀는 오수진에게 다가가 부드럽지만 사무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저는 윤서연입니다. 지금 몸 상태는 좀 어떠신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사적인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환자를 대하는 의사의 모습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오수진은 잠긴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내가 어떻게 된 거지?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강태민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의에 차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깨어난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는 지난 이틀간 벌어진 모든 끔찍한 진실을 단 하나도 숨기지 않고 어머니에게 담담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한유라와 박찬영의 음모 바꿔치기 된 약, 그리고 허브티에 섞여 있던 치명적인 독소. 그 모든 이야기가 오수진의 귀에 충격적인 천둥 소리처럼 밝혔다. 그녀는 아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예비 며느리가 자신의 충실한 주치의 중 한 명이 자신의 목숨을 노렸다는 사실은 그녀가 평생 쌓아온 인간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해낸 사람이 과거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모욕했던 가난한 의대생, 바로 눈앞에 윤서연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오수진은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수치심, 미안함, 그리고 압도적인 감사함이 뒤섞여 그녀의 목을 틀어막았다. 그녀는 평생 누구에게도 빚을 지고 살아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빚졌다. 태민의 설명이 끝나고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오수진은 떨리는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지만 오만한 자존심이 쉽게 입을 열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회장님, 지금은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다른 생각은 마시고 우선 회복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녀는 여전히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오수진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그날 오후 태민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병실에는 오수진과 서연 단둘만이 남게 되었다. 오수진은 오랫동안 망설이다. 마침내 결심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을 불렀다. 윤 박사, 아니 서연 양, 이리 좀 가까이 와주겠나. 서연은 말없이 그녀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오수진은 서연의 손을 잡으려다 참아 그럴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힘없이 손을 거두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것은 평생 그녀의 마음속에 묻어두려 했던 뒤늦은 고해성사였다. 5년 전 내가 자네와 태민이를 갈라놓았네. 자네가 가난해서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서 반대한 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과거의 기억을 더듬으며 힘겹게 이어졌다. 당시 JK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고 했다. 해외 경쟁사의 공격적인 인수합병 시도와 내부의 기술 유출 문제로 회사는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 그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한유라의 집안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제휴의 조건은 바로 강태민과 한유라의 결혼이었다. 그것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나는 태민이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선택하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네. 나는 그 아이가 사랑 때문에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볼 수 없었어. 그래서 내가 모든 악역을 자처하기로 마음먹었지. 그녀는 서연에게 모질게 대했고 태민에게는 그녀와 헤어지지 않으면 그룹의 후계자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녀는 서연의 가난을 방패 삼아 자신의 진짜 목적을 숨겼다. 자네에게 정말 미안하게 됐네. 나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변명했지만 결국 한 젊은이의 순수한 사랑과 꿈을 내 손으로 짓밟은 것과 다름없었어. 그리고 결국 그 업보가 이렇게 돌아온 거겠지.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자네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네. 오수진의 눈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물기가 어렸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었다. 서연은 그녀의 고백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만감이 교차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아주 약간의 이해. 그녀는 오수진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가 어떤 이유를 댔든 그녀가 남긴 상처는 너무나 깊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자신을 파괴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 상처를 딛고 스스로 일어선 사람이었다. 서연은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회장님, 지난 일은 이미 다 지나간 일입니다.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지금 저에게 중요한 것은 의사로서 회장님의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용서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전문가로서의 책임감만이 담겨 있었다. 그 초연한 태도가 오히려 오수진에게는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같은 시각 강태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법무팀과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한유라와 박찬영 두 사람 모두 살인 미수 혐의로 즉시 고소 진행해. 합의나 선처는 절대 없어. 그룹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번 일은 뿌리까지 뽑아내야 하니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의 지시는 단호하고 무자비했다. 과거의 우유부단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전화를 끄는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어머니의 고백을 모두 전해 들은 후 그는 극심한 자기 혐오에 시달리고 있었다. 어머니의 협박 뒤에 숨겨진 진실을 그는 외면했었다.
아니 어쩌면 그는 그 모든 것을 핑계 삼아 자신의 비겁함을 정당화했는지도 모른다. 그 역시 서연의 가난이 자신의 미래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두려워했었다. 그는 사랑을 지킬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5년 전 의대 캠퍼스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서연은 낡은 스웨터를 입고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자신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다. 그는 그 미소를 자신의 손으로 짓밟았다. 그는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일이 될지 알면서도 그는 더 이상 진실로부터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한유라와 박찬영의 살인 미수 혐의 체포 소식은 재계와 의료계를 동시에 강타한 거대한 태풍과도 같았다. JK그룹의 이름은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그룹의 이미지는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았으며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던 내부의 부패와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룹 전체가 거대한 폭풍우에 휩쓸려 좌초될 위기에 처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폭풍의 눈은 역설적이게도 고요하고 차가웠다. 강태민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난 며칠간의 사건들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혹은 어머니의 치마폭 안에서 안주하던 유약한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는 위기 속에서 비로소 냉철한 결단력과 무서운 추진력을 갖춘 리더로 각성했다. 그는 즉시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싸늘한 침묵이 흐르는 회의실 모든 임원들이 그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준비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박찬영의 단독 범행이 아님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2년 전 오수진의 의료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조작된 서류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찬영과 결탁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긴 병원 내 다른 임원들의 비리 내역까지 낱낱이 담겨 있었다. 박찬영 교수는 오늘부로 JK 병원에서 영구 제명 조치합니다. 그리고 2년 전 의료사고 은폐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킨 모든 관련자들 또한 오늘부로 해임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하고 서늘했다. 회의실은 술렁였다. 일부 이사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반발하려 했지만 태민의 다음 말이 그들의 입을 막아버렸다. 이 결정에 불복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 역시 이번 사태의 공범으로 간주하겠습니다. JK그룹은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저는 피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어떤 타협도 관용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것은 그룹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고 그는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유라의 집안과의 관계도 가차없이 정리되었다. 그는 공식적으로 약혼 파기를 선언했고 이번 사태로 인해 JK그룹이 입은 모든 유무형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두 가문의 동맹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최악의 적대 관계로 돌아섰다. 오만함과 탐욕이 불러온 대가는 이토록 참혹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했던 한 여인을 꺾으려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었다. 모든 급한 불을 끈 후 태민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어렵고 중요한 일을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병원 옥상 정원에서 도시의 풍경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는 윤서연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가 버리고 있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그녀는 이미 그와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같았다. 태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발소리를 들은 서연이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깊고 고요해서 속을 알 수 없었다. 태미는 그녀의 몇 걸음 앞에서 멈춰 섰다. 그는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잠시 입술을 달싹였다. 평소에 자신감 넘치고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자신의 과거를 마주한 한 나약한 남자가 서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윤서연 씨, 5년 전 나는 비겁했습니다. 그것은 변명이 아닌 완전한 인정이었다.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어머니의 반대를 핑계댔지만 사실 나 역시 두려웠습니다. 당신의 가난이, 당신의 배경이 내 앞길에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내 사랑을 지킬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그가 그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이자 마지막 속죄였다. 그리고 나는 틀렸습니다. 당신은 내 도움 없이도 아니 나 때문에 더 힘든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알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강하고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당신을 얕잡아봤던 내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 가장 중요한 말은 아직 남아 있었다. 오늘 내가 여기 온 것은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단지 진심으로 내 잘못을 인정하고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고 싶었습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말입니다.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다. 서연은 그의 모든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지난 5년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무거운 무언가가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단지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다. 그가 틀렸다는 것을, 자신이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는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인정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강태민 씨의 사과, 잘 들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겠죠. 그녀는 그를 용서한다고도 용서하지 않는다고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과거를 과거로서 그 자리에 놓아두었다. 그것이 그녀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결론이었다. 태민이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 입을 열자 그녀가 먼저 말을 이었다. 이사님께서 제게 무언가 보상을 해주고 싶어 한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녀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넘을 수 없는 단단한 선이 그어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더 이상 할 말은 남아있지 않았다. 태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깊고 진실된 경의의 표현이었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옥상 정원을 떠났다. 혼자 남은 서연은 다시 한번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던 마지막 그림자마저 완전히 걷혀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오직 그녀 자신이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만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듯
강태민의 저택과 JK그룹을 둘러싸고 있던 거대한 폭풍우도 서서히 잦아들었다. 강태민은 그룹의 총수 대행으로서 혼란을 수습하고 혁신을 이끄는데 모든 힘을 쏟았다. 그의 과감한 개혁은 낡은 관행과 부패에 젖어있던 조직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추락하던 그룹의 신뢰도는 조금씩 회복의 기미를 보였다. 그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고 있었다. 오수진 회장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윤서연의 체계적이고 헌신적인 치료 덕분에 그녀는 이제 휠체어 없이도 저택의 정원을 가볍게 산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독소로 인해 손상되었던 심장 기능은 완벽하게 회복될 수는 없었지만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을 만큼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날카롭고 오만한 기세 대신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이 묻어났다. 그녀와 서연의 관계는 여전히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서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존중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수진은 더 이상 서연에게 과거를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서연이 처방하는 모든 치료 계획을 묵묵히 따르고 그녀가 건네는 모든 조언에 귀를 기울였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죄 방식임을 알고 있었다. 마침내 서연이 저택을 떠나기로 한 날이 밝았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오수진의 건강은 이제 JK 병원의 의료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그녀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단출한 짐가방 하나만을 들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환하게 쏟아지는 것을 강태민과 오수진이 나란히 서서 그녀를 배웅했다. 고용인들은 멀찍이 서서 그동안 정들었던 주치의에게 아쉬움과 존경이 담긴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오수진이 먼저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윤 박사, 그동안 정말 고마웠네. 자네는 내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구했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군.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회장님께서 건강을 되찾으신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답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강태민의 차례였다. 그는 서연의 앞에 서서 복잡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그녀에게 단 한 번도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남은 미련과 후회가 그녀의 새로운 출발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건 JK그룹 산하 의료재단의 이사장 임명장과 재단 운영 기금 관련 서류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건 그룹 차원의 보상이자 내 개인적인 아주 작은 성의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그가 그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다. 그녀의 능력을 존중하고 그녀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것. 하지만 서연은 그 봉투를 받지 않고 부드럽게 밀어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이사님의 마음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사님이나 JK그룹의 도움 없이 저만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모두의 놀란 시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담담하게 밝혔다. 그녀는 지난 한 달 동안 자신의 사재를 털고 몇몇 뜻이 맞는 동료들과 함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비영리 의료 연구 재단을 설립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녀의 꿈은 거대하고 화려한 병원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고 그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그녀가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처음의 마음이었다. 그녀는
지난 5년간의 성공과 명성을 모두 내려놓고 다시 한번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녀의 결심을 들은 태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또 한 번 그녀에게 완벽하게 패배했다. 하지만 이번 패배는 쓰라리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벅찬 존경심이 밀려왔다. 그녀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단단한 사람이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그가 사랑했던 것은 그녀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 연약함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그녀의 강인한 영혼이었다는 것을.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윤서연 씨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 친구로서 그리고 당신을 존경하는 한 사람으로서 하는 부탁입니다. 친구라는 단어는 그들이 다다를 수 있는 최선의 관계였다. 과거의 연인이 아닌 서로의 길을 응원해주는 동반자. 서연은 그 말에 비로소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작별 인사를 마친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다. 문 밖에는 눈부신 아침 햇살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서울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가벼웠다.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는 이제 지나간 밤의 폭풍우일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차에 올라탄 그녀는 창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거대한 저택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그녀에게 지독한 상처와 절망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 과거를 완벽하게 매듭짓게 해준 기묘한 공간이었다. 이제 그곳에 더 이상의 미련은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앞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세울 작은 연구소가 기다리고 있는 곳, 그리고 그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다. 강태민은 JK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고, 오수진은 남은 생을 사회에 봉사하며 조용히 살아갔다. 윤서연은 비록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했지만 의료계의 가장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다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갔다. 공정함은 실현되었고 진실은 승리했으며 모든 인물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마주하며 각자의 새벽을 맞이했다. 그것이 바로 폭풍우가 지나간 뒤 찾아온 눈부시게 고요한 아침의 풍경이었다.